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 LMR 투자 받았었죠. 자, LMR의 신주이증권 부사채. 자, 요거 15%는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85%는 이제 조건이 충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 발행이 1년 뒤부터 발행가 대비 115% 이상 수익이 달성될 경우입니다. 자, 이것의 발행가 48,917원이고요. 1년 뒤 주가 115%가 오른 주가는 54,543원이 됐을 때, 요때 요 85%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HLB가. 쉽게 말해서 HLB가 85%의 투자금까지 사용을 하려면 1년 뒤에는 최소 54,543원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1년이 찾아오기 전까지 기대감이 소멸하고 세력의 엑시트로 주가가 낮아지더라도 만 1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는 최소 54,543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기로 쭉 가져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최소 내가 1년은 보유를 할 생각이다, 나는 승인되고도 계속 가져갈 생각이다 라면 현 주가가 46,750원인데 매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저는 HLB를 1년 동안 들고 가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제 가족이 사야 한다라고 하면 절대 사지 말라고 할 겁니다. 절대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 1년 동안 지켜보지 말아라. 뭐 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자, 일단 오늘 뭐 종가는 플러스 2%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요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고 다시 재진입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큽니다. 자,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요 박스권 내에서 윗매물들, 매물들을 한 차례 소화하고 이후에 요 박스권 하단을 저항으로 두고 돌파하지 못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죠. 세력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투자자는 악성 매물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박스권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 흡수를 했지만 HLB는 고점에 물린 투자자가 많고 현재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투자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을 찍고 여기서 주가가 쭉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되지 않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공포심. 그 다음에 요 지지대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저항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공포심을 아예 각인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박스권 이탈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재진입 시도가 있으나 계속 좌절되는 그림을 그려서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손절 물량, 숏 포지션, 패닉셀을 흡수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자, 거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래가 막 이렇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의 엑시트죠? 대량 거래가 팔렸다는 거니까. 그럼 상당히 위험한 건데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내기 위함인 거죠. 요 모습을,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손절하라고 빨리. 그리고 적은 거래로 의도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자체가 지금 거래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 파는 주체도 사는 주체도 마땅치 않다. 대다수가 무대응, 관망으로 일관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추세가 꺾인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라는 거죠. 자, 바로 박스권 상단을 찍고 여기서 물량을 흡수를 했습니다. 매물을 이미 장악을 해 놨으니 공포심을 동반해서 짜낼 수 있을 만큼 쥐어 짜내고 다시 요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방해 요소가 될 매물들을 이미 소화 흡수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박스권 진입하자마자 급등해서 바로 여기 찍어버리고 박스권 상단 찍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매물 소화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했던 이유,
12월 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초는 뭐죠? 데이터 제출.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될 시기가 이제 다가왔으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기 매물을 소화해놔야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매물을 소화해야 기대감이 반영될 때 상승을 올곧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 매물을 시간을 두고 소화를 해버리면 상승세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급격한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장 데이터 제출 12월 초, 이때부터는 권장 데이터 제출인데, 권장 데이터 제출 때는 정확한 뭐 공지나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찔끔찔끔 이렇게 물량 소화해 가면서 올 거거든요. 근데 권장 데이터를 제출했고 이제 뭐 NDA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매물 뭐 쌓인 거고 나발이고 이렇게 올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런 재료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이때 사람들 안 팔 거거든요. 물린 사람들도. 그럼 세력들도 여기서 쌩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가 잠그는 게 돈이 덜 들거든요. 차라리. 경계해야 될 자리는 요 진입했을 때 요 위에도 박스권이 있죠. 엄청나게 큰 거. 여기서 절반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는 좀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염두에만 두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당시 상황이 닥쳤을 때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응이라는 자체가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즉시 대처하는 게 대응이기 때문이고요. 대응의 결은 미리 정해둘 수 있어도 본 대응은 변수를 포함해서 당시에, 당일에 가능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기대감 일정 12월 초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이제부터는 언제 주가가 급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눈치 싸움 시작입니다. 주가가 급등한다고 마음 놓을 때도 아니고요. 주가가 생각만큼 안 오른다고 손절할 때도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근거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매수해도 되는 자리, 비중을 더해야 될 자리인가, 매도해야 될 자리, 비중을 축소해야 할 자리인가, 이 두 가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각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에만 초점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귀찮은 거 아시겠는데 알겠는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거는 꼭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비중을 분산시키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내 근거가 맞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막상 내 근거가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남겨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근데 팔았더니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일부 팔았더니. 이게 떨어지면 분할 매도했던 요 일부는 손실이 되지만 남겨뒀던 일부 물량으로 인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거고, 올랐을 때 아쉽기는 하지만 수익이 조금 적어져서 아쉽기는 하지만 비중을 덜어놨으니 일부는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꼭 가져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0에서 100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은 가져가지 못하지만 0까지 갈 일도 없는 거죠. 뭐 75에서 25, 최소 25까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분할, 이걸 기본으로 삼고 투자를 지속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0은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그 뭐 예상 뭐 영업이익 추산해 가지고 같지도 않은 주당 뭐 80만원, 70만원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달콤한 세치어에 속아서 크게 물리는 겁니다. 20만원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만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예측할 게 아니라 점점 그 가격에 가까워졌을 때 요 데이터, 지표들을 보면서 그때서야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겁니다. 지금 예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달콤한 새치어에 속아서 크게 물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은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정해집니다. 그죠? 자, 근데 4만원부터 뭐 80만원, 80만원이 아니더라도 뭐 20만원까지 매수자가 줄을 설 이유도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매도를 압도하는 매수가 있어야 하고 매일매일 기준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기가 막히게도 매도자들이
압도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렇게 높은 가격을 언젠가 찍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료 좋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제약 바이오여도 몇 년은 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나 뭐 구독, 조회수 등을 위한 달콤한 개소리일 뿐입니다. 제 말만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다 보면 보수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소수지만 있긴 하거든요. 자, 그분들이 쓴소리해서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는데 쓴소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사설이 길었는데 너무 목표 주가를 높이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낮은 자리에서도 수익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서도 손실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는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기대감이 반영될 때 저항의 근거 그리고 지지의 근거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냐를 생각해 본다면, 자, 일단 매물 정함은 다 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기에 매물, 요 갈색 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자리에 부딪혔을 때 제스처를 봐야겠죠. 거래는 얼마나 동반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부딪혔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저항을 그려줄지, 돌파하고 지지하는 그림을 그려줄지, 이것을 1차적으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박스권 상단, 여기서도 똑같은 흐름, 저항이 될지 돌파하고 지지가 되고 새로운 박스권에 진입해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진행할지. 자,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받았을 때 그 저항의 자리와 지지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저항, 지지의 자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서 저항받거나 지지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의 거래일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나의 지표 가지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행동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알려진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의미가 수렴됐을 때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되겠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부분의 디테일, 어떤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그 자리는 무슨 근거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텔레그램 방 참여 11월까지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동이 될 수도 있긴 한데 11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는 계획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대응 함께 하시거나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